안녕하세요. 복잡한 세상을 데이터로 명쾌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관련 법이 과연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지 아주 흥미로운 경제학 연구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뜯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 질문인데요. 법을 더 강하게 만들면 정말 도로가 더 안전해질까요?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겠지 싶잖아요. 그런데 과연 데이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게 왜 어렵냐면요. 현실은 정말 복잡하거든요. 어떤 법 하나가 딱 시행됐다고 해서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가 그 법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글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 시점에 경제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운전 문화가 달라졌을 수도 있잖아요. 바로 이런 골치 아픈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꺼내든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넘나들면서 진짜 원인만 쏙쏙 골라내는 그런 타임머신 같은 분석 방법이죠. 오늘의 주인공, 바로 패널 데이터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한 지역의 데이터만 몇 년 동안 쭉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 지역의 데이터를 수십 년에 걸쳐서 동시에 추적하고 또 서로 비교까지 하는 정말 똑똑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스냅샷, 한 장의 사진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3단계 설명처럼 여러 지역에서 수십 년간 찍어온 영화를 동시에 틀어놓고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잡다한 요인들의 영향은 싹 걸러내고 정책에 가져온 순수한 효과만 딱 골라낼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이론은 이쯤 하고요. 실제 연구의 핵심 증거, 바로 그 숫자들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직접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바로 이 표입니다. 이게 이번 분석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와, 숫자도 많고 복잡해 보이죠? 괜찮아요. 제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아주 쉽게 말해서 이 표는 왼쪽에 있는 맥주세나 음주 가능 연령 같은 정책들이 저 맨 위에 있는 교통사고 사망률에 얼마나 영향을 줬나? 그 결과를 보여주는 성적표 같은 거예요. 열이 1부터 5까지 있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많은 변수들을 고려한 더 똑똑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숫자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 많은 열 중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건 바로 4열입니다. 왜 하필 4열이냐고요? 이게 바로 음주운전 정책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 소득 수준 같은 경제적인 부분까지 다 고려한 가장 완성도 높은 분석 결과거든요. 자, 열에서 맥주세라고 써있는 줄을 쭉 따라가 보세요. 그럼 이 숫자가 보일 겁니다. 바로 마이너스 0.66. 네, 이 숫자가 이번 분석의 핵심, 가장 중요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계수라고 부르는데요.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한 가지, 즉 맥주세가 변할 때 다른 한 가지인 사망률이 얼마나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변하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자 계산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여기서 진짜 정말 중요한 건 저 앞에 붙은 마이너스 부호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두 변수가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는 신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맥주에 붙는 세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네, 맞습니다. 내려간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 0.66이라는 추상적인 숫자가 대체 우리 현실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보죠. 이 마이너스 0.66이라는 계수가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이걸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만약 맥주세를 0.50달러, 우리 돈으로 한 6, 700원 정도 올리면 인구 10,000명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0.23명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겨우 0.23명?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미국 전체 인구로 환산하면요. 매년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맥주세는 사망률을 낮추는 데 아주 효과적인 걸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음주운전 막으려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바로 술 마실 수 있는 나이를 올리는 거요. 이 정책은 이번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모든 정책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작동하는 건 아니라는 걸 데이터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분석은 단순히 음주운전 법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증거에 기반한 분석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만 딱딱 짚어볼게요. 첫째, 맥주세를 올리는 게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는데 꽤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둘째, 그렇다고 모든 법이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니까 반드시 데이터로 확인해봐야 한다. 셋째, 패널 데이터 같은 이런 멋진 분석 방법이 있으면 복잡한 사회 문제의 진짜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 안전에는 법뿐만 아니라 소득 같은 경제적인 상황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 이것도 잊으면 안 되겠죠?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이죠. 음주운전이라는 이렇게나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데이터가 이렇게나 명확한 힌트를 줄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는 또 어떤 분야에서 그냥 그럴 것 같다는 감이 아니라 이렇게 탄탄한 증거에 기반한 정책을 요구해야 할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